자, 지금 우리는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109번 문제 여기 최다 빈출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거 굉장히 사실은 잘 나오는 거야. 한번 봅시다. 6개의 문자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A가 3개 있고, B가 2개, 이제 C가 하나 이렇게 있네. 자, 4개를 선택을 해서 일렬로 나열을 하겠다. 만들 수 있는 숫자, 문자열의 개수가 이제 뭐가 되냐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A가 지금 가장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나올 수 있는 4가지의 상황을 다 우리가 이제 한번 계산해 볼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은 A가 3개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A가 있을 것이고, 여기 이제 B가 붙을 수 있고, 여기에 C가 붙을 수가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A가 이제 2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B 이렇게 B가 2개가 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에다가 B 하나, C 하나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C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A가 이제 2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밖에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A가 이제 하나다. A가 하나라면은 4개를 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B, C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제 문자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러면 얘네를 각각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나열하면 되겠죠. 각각 나열하는 거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제 우리 나열하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니까 4가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4팩을 A가 3개니까 3팩으로 나누면 4가지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4팩을 이제 2팩, 2팩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2팩, 2팩 나누면 얼마니? 6가지가 됩니까? 4팩을. 자, 2팩, 2팩이면은, 그러네요. 6가지가 되네요. 6가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4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A만 2개니까. 그러면 12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얘도 이제 4팩을 2팩으로만 나누면 되겠지. B가 2개니까. 그래서 12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문자열들이 쓰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에서 이제 나열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이제 모두 다 더해 보시면 얼마가 됩니까? 얘가 10이고요. 얘가 24네요. 34에다가 자, 4를 더하니까 38이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 지금 문제 유형은 굉장히 이제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110번도 그렇고, 111번도 그렇고, 같은 이제 패턴의 문제로 이제 많이 나오고, 지금 이제 이 109번 문제가 조금 더 이제 느낌상 어렵게 나오려면 112번처럼 나올 수가 있거든? 112번은 좀 보면, 가우스라는 어떤 그러한 기호를 이제 써가지고, 이제 조금 더 해석을 하게끔 했는데, 자, 6개 숫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일렬로 나열하여 만든 6자리 자연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라고 했네. 자, 근데 이제 100으로 나눴잖아. 그렇지? 100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이거 6개를 이용해서 나는 지금 6자리 자연수를 일단 만들었어. 예를 들면 이렇게 1, 1, 2, 3, 4.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뭘로 나누는 거야? 100으로 나눠서, 100으로 나누면 소수점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가우스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씌웠어.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소수 아래는 뭐가 되는 거니? 의미가 없는 수가 되는 거지, 가우스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11이라는 수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러한 수를 뭐 하겠다는 거야? 원소로서 가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X라는 집합이. 다시 한번. 자, 이 6개의 숫자를 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얘를 가지고 그냥 다 만드는 거야, 일단. 자, 그러면 이제 6자리 어떤 숫자열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 그거를 100으로 나눈다는 거는 뭐냐면, 100으로 나눈다는 건 소수점 자리수가 이제 여기서 이동을 한다는 얘기, 2칸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 여기 이제 가우스를 씌웠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끝에 있는 2개, 이거는 저기는 뭐 한다는 얘기야? 무시하겠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지. 앞에 있는 이 4개만 내가 뭐 하겠다?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바로 무슨 문제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어차피 끝에 있는 거 두 개는 이거 100이 나누어지면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니? 무시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앞에 4개 있는 숫자만 뭐가 되는 거야? 의미 있는 숫자가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원소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말만 지금 이렇게 했고, 이 문제는 6개의 숫자에서, 몇 개를? 4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상황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뒤에 있는 숫자 2개는 뭐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의미가 없는 거니까, 원래는 6개를 모두 다 나열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개는 이제, 이, 지금 주어진 조건상으로 보면은 의미가 없어. 그럼 내 입장에서는 6개에서 4개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나열을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원소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무슨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냐면 여기 있는 이 109번 문제와 사실은 이제 똑같은 문제야. 사실은 비슷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숫자열이 지금 6개 있고 이 중에 4개를 선택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6개 중에 4개를 선택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뭐 할 수 있어? 좀 바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에 비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뭔 소리지? 하고 해석이 조금 필요한 거지, 사실은. 근데 결론적으로는 100으로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 소수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끝에 있는 2자릿수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앞에 있는 4자릿수만 의미 있다. 그러면 나는 결론적으로 6개에서 4개를 내가 뽑아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풀이 방식은 100 몇 번입니까? 9번 문제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1이 몇 개입니까? 1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1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이 3개 나올 때, 1이 2개 나올 때, 1이 하나 나올 때 1이 뭐 안 나올 수는 없잖아. 왜? 나머지가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뭐해? 카운트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이 하나, 둘, 3개 나올 때, 뭐, 2가 나오는 경우 있을 것이고, 3이 나오는 경우 있을 것이고, 4가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치? 얘네는 뭐 다 똑같겠죠,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1이 이제 2개 나올 때, 1이 2개 나오면 이제 얘네들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2개가 등장을 해야 되니까, 뭐, 2, 3이 나올 수가 있고요, 2, 4가 나올 수가 있고요, 3, 4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1이 이제 하나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세 친구들이 뭐 해야 돼? 모두 다 등장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 친구들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면 3가지 경우가 있고요. 3가지 경우가 있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각각을 이제 나열하는 방법은 3팩, 4팩이니까 4개가 돼서 12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3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뭐 4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12가지다. 그래서 36가지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이 친구 나이라는 거는 뭐 모두 다 숫자가 다르니까 그냥 4팩 해가지고 24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3개를 모두 다 더하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72라는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는 이 100으로 나누는 거하고 가우스에 대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지만 이해를 좀 잘 하시면 푸는 데는 그렇게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109번하고 112번은 같은 것이 있는 순위로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좀 체크하세요. 자, 113번 문제. 3개의 숫자 1, 2, 3이 있습니다.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내가 택하겠다. 제가 중복을 허용하고요. 1, 2, 3에서 5개를 택하고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고, 한 숫자는 최대 2번까지만 사용을 한다 라고 했어요. 자, 보면 주어진 조건이 숫자가 3개 있어. 난 5개를 뽑겠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한 숫자마다 최대 2번까지 밖에는 사용을 못한다 라고 중복을 허용을 하지만 2번까지 밖에는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당연히 2개밖에 안 되면 뭐 1이 2번 나오고 2가 2번 나오면 3이 이제 한 번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 5개를 뽑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1, 2, 3, 이 3개 중에서 2개의 숫자는 2번이 나와야 되고
한 개의 숫자는 한 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1, 1, 2, 2, 3 이렇게 되든지, 즉 3이 한 번 나오든지, 또는 2가 이렇게 한 번 나오든지, 또는 1이 이렇게 한 번 나오는 이러한 세 가지의 상황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 같은 숫자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같은 숫자가 이제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는 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과 2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지. 얘는 마찬가지 1과 3이, 얘는 뭐 2하고 3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족권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뽑아냈는데, 이 세 가지 경우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 모두 다 어떤 상황이 되겠어? 똑같은 결과의 상황이 된다라는 거는 조금 들어옵니까? 왜냐면 어차피 뭐 1, 2, 3 이것만 다른 것 뿐이지 개수는 모두 다 두 개 하나인 그런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상황을 내가 계산을 하고 곱하기 뭐 3을 해주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러한 상황을 한번 가지고 계산을 하고 곱하기 3 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뭐 여기서 이제 이 역할을 얘가 3이 해야 하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누구 역할이니? 1 역할을 갖다가 얘가 뭐 이제 3이 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숫자 역할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나열하는 데 있어서 같은 숫자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뭐뭐 하지 이제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조건이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체에서 그러한 경우를, 이웃하는 경우를 이제 빼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시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전체는 뭐가 되냐? 여기 보니까 이제 전체에서 마이너스 뭐 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를 빼겠다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는 5개니까 5팩에서 2팩 2팩이죠. 자, 2팩 2팩 빼겠다. 자,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 1이 이제 뭐 1은 나열하고 나머지는 상관없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은 이웃하고 나머지는 그냥 나열하는 경우, 그 다음에 2는 이웃하고 나머지는 이웃하는 경우. 그런데 그러한 게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집합의 개념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1이 이웃하는 경우, 2가 이웃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분명히 얘는 몇 번 들어간다고? 2번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1과 2가 이웃하는 경우는 한 번 뭐 해줘야 되는 거야? 계산을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정리하면은, 자, 숫자 1이 이웃하는 경우. 숫자 1이 이웃한다는 경우는 뭐냐면 얘를 그냥 하나로 보면 되겠죠. 그쵸? 얘를 그냥 하나로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다가 나열을 하는데 2가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2가 이웃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2가 이웃하는 경우도 뭐 얘를 하나로 보면 되니까 4팩을 갖다가 2팩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런데 1이 이웃할 때 계산하는 과정에서 2가 이웃하는 경우도 있겠지, 분명히. 그리고 2만 나는 이웃하는 거를 원했는데 2를 이웃하고 나머지 그냥 계산하다 보니까 1이 이웃하는 경우도 뭐 한다는 얘기,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이 이웃하고 2가 이웃하는 경우는 한 번은 내가 카운트를 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빼기 1과 2가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는 내가 계산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 계산법 좀 잘 익혀놓으세요.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 2를 하나라고 보고 2를 하나라고 보면 3팩이 내가 찾는 답이 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웃하는 경우는 원래 이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네가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뭐 1, 2개라는 거는 서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지금 바로 뭐가 되냐? 여기 있는 별을 지금 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얘는 얼마가 되니? 5팩을 갖다가 120인데 얘가 30이 되겠네요. 30 마이너스 얘는 뭐가 돼? 6 더하기 얘 6 마이너스 아니 6이 아니구나. 2팩이니까 자 12 더하기 12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이제 18이 될 수가 있겠죠. 18이니까 30 빼기 18이니까 자 12가 되고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여기 3. 이런 경우도 뭐 역할만 바뀌는 거지 동일한 조건이 나올 거니까 3 계산해보면 36가지의 경우수가 나온다.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토프 문제답게 설명 들으면은 이게 확통이 좀 그래요. 설명 들으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드는데 항상 그렇잖아. 문제는 내가 풀어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어쨌든 좀 감을 좀 잡는 게 중요해요. 자, 114번 문제는 별표를 좀 칩시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예전에 있어가지고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기존에 잘 나왔었거든, 기출로. 한번 볼게요. 6개 단으로 된 계단을 한 걸음 또는 2개를 올라가서 맨 위까지 올라가는 경우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계단이 이렇게 뭐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여기를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건데, 한 계단을 올라가거나 또는 2계단을 한 번에 이제 올라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우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겠어? 그렇지. 그냥 2번씩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런 경우가 있겠지. 한 칸 올라가는 경우는 내가 쓰지 않고 2칸을 그냥 이렇게 톡톡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지. 두 번째는 2칸이 이제 2번이면 한 칸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2칸이 3번,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돼. 2칸이 3번, 그러면 이제 2칸이 2번, 나머지는 한 칸. 그 다음에는 2칸이 한 칸,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야 되겠지. 2칸이 한 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 칸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뭐 하면 되는 거야? 나열하면 되는 거야. 나열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뭐 얘 하시면 모두 다 2칸이니까 그냥 한 가지가 되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뭐 2칸, 2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갈 수도 있고 2칸, 한 칸, 2칸, 한 칸 이렇게 갈 수도 있고 2칸, 한 칸, 한 칸, 2칸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념으로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팩을 갖다가 이제 2팩, 2팩으로 나누니까 6가지가 되고요. 얘는 5팩을 갖다가 얘로 4팩으로 나누니까는 5가지가 될 것이고 얘는 한 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계산 한번 해보시면 6이니까 12에다가 13.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사실은 아니야. 그러니까 잘 좀 생각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이제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쪽은 조금 수월하긴 합니다. 자, 118번 문제 선생님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컴퓨터의 로그인 화면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1부터 9가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숫자를 선택을 한다라고 했어. 일단 자,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이 두 숫자를 사용해서 4자릿수의 암호를 만들겠다. 4자릿수의 암호를 만들겠다는 거는 당연히 중복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숫자를 2개밖에 내가 선택 안 했잖아. 근데 그 두 숫자로 4자리 암호를 만드니까 당연히 중복이 되는 거예요. 만들려고 한다. 4자릿수가 모두 같은 숫자는 제외하고 암호를 만들려고 할 때 만들 수 있는 경우수가 뭐냐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자, 2가지 이제 어떤 조건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첫 번째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1부터 9까지에서 뭐 서로 다른 2개 숫자를 선택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9, 12 하시면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9, 8에 70인데 8을 2로 나누니까 9, 4에서 36가지의 경우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36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하면 그냥 1하고 2를 선택을 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뭐 하면 돼? 카운트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하고 2를 가지고 결국에는 무슨 말이야? 4자리가 모두 같은 거는 제외하고 4자리 수에 뭐 하겠다는 거야? 배열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자, 계산해보면 당연히 1 4개나 2 4개는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2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다면 1이 3개가 있고 2가 하나인 경우 있고 1이 2개면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1이 하나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겠지. 두 개 숫자를 이용해서 내가 같은 거는 제외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되냐? 뭐 4개인 거 알 수가 있겠죠? 얘 4팩, 2팩이니까 6개죠? 얘 마찬가지로 4팩을 3팩으로 나누니까 4개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는 총 14가지다 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6가지에 대해서 각각이 14가지씩이 존재를 하니까 계산해 보시면 504가지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20번 한번 봅시다. 어쨌든 함수 개수 문제는 분명히 한두 문제는 나올 거야. 시험에. 자, 집합 x가 1, 2, 3, 4고요.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당연히 뭐 y도 1, 2, 3, 4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4개를 더해서 7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쨌든 4개를 더해서 7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뭐 얘네들이 1, 2, 3, 4가 뭐 y에 있는 1, 2, 3, 4로 어쨌든 갈 거 아니야. 그치? 가기는 갈 건데 그 y 값을 합쳐서 7이 돼야 돼. 4개를 합쳐서 7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이제 카운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1로 무조건 몰아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머지 써버려. 그럼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넘겨주면서 우리가 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러니까 3개는 다 1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에다가 일단 몰빵을 해주는 거야. 가장. 그러면 이제 하나 주면은 얘는 3이 될 것이고 얘는 2가 되고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넘겨줄 때 얘들아 항상 앞에가 뒤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즉 여기서 얘를 넘겨줄 수는 없는 거지. 넘겨주면 3, 1, 2 이렇게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넘겨주면 3, 1,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 얘나 얘는 배열만 다르지 개수는 똑같은 거야. 숫자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다가 넘겨주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면 2, 3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한테 넘겨줄 수가 있겠네. 그러면 2, 2, 2, 1. 이렇게 넘겨준다는 뜻은 뭐냐면 이런 얘기야. 얘 친구나 얘나 얘가 뭐야? 즉 숫자 배열, 그러니까 숫자가 달라야 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4 하나, 얘는 1, 3개, 얘는 뭐 이렇게 3 하나, 2 하나, 1, 2개, 얘는 2, 3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잖아.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한 명이 4한테 가고 나머지는 3한테 가는 거잖아. 그치? 1, 2, 3, 4, 4개가 있는데 한 명만 4한테 가고 나머지는 1한테 가면은 4, 1, 1, 1 하면 7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을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1이 4로 가고 나머지 1로 가는 경우 2가 4로 가고 나머지 1로 가는 경우 3이 4로 가고 나머지 1 4가 4로 가고 나머지 1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하는 거야 그냥. 얘는 뭐 4가지가 될 것이고요. 얘는 4팩을 갖다가 2팩으로 나누니까 12가지가 될 것이고요. 얘는 마찬가지 4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 계산해보면 모두 몇 개? 20가지의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정리해보면 이 친구가 7이라고 했으니까 4개를 더해가지고 7이 될 수 있는 가장 1부터 이렇게 깔고 큰 수부터 해서 하나씩 넘겨주면서 서로 다른 이런 어떤 그런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될지 생각한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모아하면 되는 거야. 마무리 해주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23번입니다. 내 정수 A, B, C. 이거 얘들아 여기 문제 보니까 이게 터프잖아. 왜 터프냐면 이게 이제 정수라는 함정이 있고 이게 이제 제곱이 나올 때 잘 봐봐. 이렇게 제곱이 나올 때 얘들아 정수라는 이 말이 잘 나온다. 이따가 우리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한번 생각 한번 봅시다. 자, 내 정수 A, B, C에 대해서 제곱의 합이 17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수니까 당연히 음수도 될 것이고요. 0도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도 되겠지. 그치? 자, 만족하는 A, B, C, D의 순서상의 이제 개수를 구하라고 했고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4개를 어쨌든 제곱수들로만 이용해서 4개를 더해가지고 17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수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냐? 이런 건 여러분이 이제 어쨌든 뭐 문제 풀면서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큰 걸로 생각을 하면 16, 1, 0, 0 이런 경우는 있겠지. 얘네들이 각각 다 뭐가 돼야 된다고? 제곱수가 돼야 된다고, 무조건. 왜? 제곱의 합이 17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이제 뭐 얘보다 만약에 얘를 뭐 9라고 한번 해보면은 뭐가 있겠어? 9, 4, 4, 0. 쉽게 말하면 얘를 만약에 9라고 한번 해보면, 물론 뭐 얘는 아니고 어쨌든 얘를 9라고 해보면, 나머지는 얼마가 필요한 거니? 8이 필요하잖아. 그치? 8이 필요한데, 8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곱수는 어차피 0이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는 큰 의미는 없어, 사실은. 왜? 만약에 내가 2개 가지고 17을 메꿨으면 나머지 0 줘버리면 되니까. 뭐가 있으니까? 정수가 있으니까. 그치? 3개 가지고 내가 만약에 17을 다 만들었으면 나머지 하나 0 줘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얘가 가장 크게 가질 수 있는 게 어쨌든 16이니까 16부터 시작을 한 거고, 16은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9가 돼버리면은 어쨌든 모자라는 수가 8이니까 8에서 제곱수를 굳이 우리가 만들 거면은 4, 4로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 4 만들고 나머지는 0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세 번째. 그럼 9보다 이제 작은 거는 뭡니까? 4잖아, 4. 그렇지? 그럼 9보다 작은 것이 이제 4니까, 그러면 4는 아무리 이렇게 4개를 다 해봤자 뭐가 되는 거니? 17을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경우만 뭐가 되겠다? 이 조건에 만족하는 수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 풀 때 한번 보세요. 일단은 얘는 지금 뭐 4개를 갖다가 2개로 나눈 거니까 12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4팩, 2팩 나누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끝나거든. 여기서 끝나는데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 과정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보자. 얘가 지금 16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가 됩니까? 제곱이기 때문에 또 정수기 때문에 A라는 건 뭐가 가능해? 플러스 4도 가능하지만 마이너스 4도 가능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16이라는 것 자체를 만족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정수나 어떤 제곱이 아니었을 때는 딱 그 숫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데 얘는 플러스 4가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 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실제적인 어떤 이 0이 아닌 이러한 숫자들은 모두 몇 개씩 있는 거야? 2개씩. 얘도 플러스 4, 마이너스 4. 얘 같은 경우도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는 거잖아요. 즉 2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0은 하나니까 뭐 얘는 곱하기 1 할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이 정수와 제곱이라는 어떤 그 두 가지가 콜라보가 되면서 이 과정이 뭐가 되는 거야? 추가가 된다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12에다가 얘 4니까 48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4팩을 갖다가 2팩으로 나누니까 12가 될 것이고, 얘는 풀마가 될 수 있는 게 3개가 있겠지. 그래서 2의 세제곱에서 8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96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는 정수 덕분에 누가 여기 있는 빨간색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추가된다라는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두 개 한번 마무리 해보면 뭐가 됩니까? 144 해서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꼭 좀 잘 익혀 놓으세요. 자, 12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계속 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자 3번 던지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이거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할 거냐라는 거는 내가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주사위이고 일단은 가장 큰 거부터 그러면은 6개 나오고 6개 나오면 6개 나오면 얘가 12니까 이러한 경우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나 줘봐. 여기서 하나 주면 6, 5 뭐가 되겠어? 3이 될 것이고 하나 더 주면 6, 4, 4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여기다 하나 주면은 5, 5, 4 이렇게 나열하는 거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3개를 더해가지고 14가 되는 경우 가장 일단은 주사위란 특별한 조건이 있으니까 큰 숫자부터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전해주면서 어떤 관계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배열을 하면은
무조건 이러한 관계를 유지를 하셔야 돼. 뒤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각각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나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열하면 뭐가 돼? 3팩, 2팩이니까 3가지가 될 거고, 얘는 숫자가 다 다르니까 6가지 되고, 얘는 3가지 되고, 얘는 3가지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하면.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한다는 건 뭐냐면, 한 번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A, B, C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결론적으로 6, 6, 2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얘가 A냐, 얘가 B냐, 얘가 C냐,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3가지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얼마입니까? 6에다가 15해서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어떤 그런 거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 좀 풀어보시고, 선생님은 12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AB를 포함해서 N명이 일렬로 줄을 서서 영화관에 들어가는데, A는 B보다 먼저 영화관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무조건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B도 A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냥. A라고 놓고, 앞에 있는 A는 A, 뒤에 있는 A는 B.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그래서, 이런 어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대소관계가 딱 정해진 것들은 똑같은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에 있는 거는 A, 뒤에 있는 거는 무조건 B라고 잡아주면 무조건 A가 B보다 뭐하게 돼 있어?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뭐라 그랬어? 360가지라고 한다. 이때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n팩을 갖다가 뭐 하는 겁니까? 2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얘가 바로 360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얘가 이제 720가지가 되니까 n팩이 720은 우리가 6팩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n은 6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7개의 문자 시스템을 일렬로 나열할 때 t가 2보다 항상 앞에 있게 나열된다는 얘기지. t가 2보다 항상 앞에 있다는 거는 그러면 얘도 그냥 우리는 t라고 보자는 얘기야. 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뭘로? 같은 것이 있는 순위로 계산할 거니까. 그러니까 t가 2개인데 앞에 있는 t는 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t는 2라고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세 개는 연속적으로 나온다. 연속한다는 거는 이웃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나오는 경우의 수가 이제 바로 뭐가 되냐라는 얘기인데, 연속된 3개를 이웃한다는 거는 우리가 또 하나로 묶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7개인데, 총, 이거 3개를 지금 묶었잖아. 3개 묶었으니까, 3개를 하나로 봤으니까 2개가 빠지는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5개를 우리가 지금 나열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런데 t하고 2의 어떤 이러한 순서 때문에 얘도 똑같이 t로 봤기 때문에 5개를 갖다가 나열할 건데 뭐 하겠다는 거야? 2팩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당연히 S 연속된 3개는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S이기 때문에 경우수가 나오지가 않겠지.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그래서 실제 이거의 계산은 그냥 이게 다야. 그래서 60이 답이야. 근데 이렇게 어쨌든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세요. 자, 다음 문제. 131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4개의 숫자가 있고요. 4개의 숫자, 그 다음에 3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작은 거부터 차례대로 나열되겠다 이 뜻이거든. 문자는 상관없어. 니들만끼리 자리 바꿔도 상관없는데 숫자만큼은 작은 거부터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야 무조건 네가 앞에 네가 뒤에 이렇게 정해진다는 얘기지. 네가 앞에 네가 뒤에 정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아. 그냥 숫자를 다 1111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다 1111 이렇게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나열을 해버려. 나열을 하는데 첫 번째 1은 1이고 두 번째 1은 2라고 쓰면 되고 세 번째 1은 3이라고 쓰면 되고 네 번째 1을 4라고 우리가 바꿔서 써버리면 항상 1, 2, 3, 4의 순서대로만 나열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예를 들면 1, 1, 1, 1, A, B, C 1, A, 1, B, 1, C 1 이렇게 쓰면 얘를 갖다가 2, 3, 4 얘를 갖다가 2, 3, 4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다 나열된 어떤 상황인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살아보면 무조건 얘네들은 여기서 말한 대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4개하고 3개니까 7개를 나열을 할 건데 숫자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4개는 같은 걸로 봐서 이렇게 나누겠다. 계산해 보시면은 210에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32번도 별표 좀 펴놓으세요. 132번 같은 경우도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 자주 나와요. 다음 표와 같이 3개 과목에서 2개 수준으로 이제 구성된 게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국어 A, 국어 B, 수학도 A, B, 영어 A, B가 있다는 얘기.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는 A를 먼저 해야 돼, 무조건. A를 먼저 해야 그 다음에 B를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A를 먼저 해야만이 국어 B를 할 수가 있어. 수학 A를 먼저 해야 수학 B를 할 수가 있어. 그러고 나서 이 6과목을 나는 뭐 하겠다는 얘기야? 내가 이제 뭐 과제를 뭐 다 이렇게 제출하겠다는 뜻이지. 근데 A를 먼저 하고 B를 나중에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얘는 그냥 국어 A, 얘도 국어 A로 보면 된다고, 그냥. 수학 A, 얘도 수학 A로 보면 된다는 얘기야. 영어 A, 얘도 영어 A로 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보고 나서 6개를 나열해버려. 6개를 나열했어. 그런데 국어 A가 2개 있잖아. 그치? 국어 A 2개, 수학 A도 2개, 영어 A도 똑같은 게 2개씩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들아? 앞에 있는 국어 A는 국어 A라고 그대로 놔두시고, 뒤에 있는 국어 A는 국어 B로 바꾸면 된다고. 앞에 있는 수학 A는 수학 A로 나누시고, 뒤에 있는 수학 A는 수학 B로 바꾼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자, 국 A, 그 다음에 뭐 수 A, 그 다음에 국 A, 그 다음에 영 A, 그 다음에 뭐 있니? 수 A, 그 다음에 영 A.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 있는 A들은 그대로 나누시고, 뒤에 있는 거는 뭘로 바꾸라고? 이렇게 필요 있게 바꾸라는 얘기, 이렇게. 어떻게 나열되든지 간에. 그 다음에 영어 A. 얘는 영어 뭐 B로 바꾸라는 얘기지. 얘도 B로 바꾸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열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앞에 있는 A는 그냥 A로서 인정을 하고, 뒤에 있는 A를 나는 B로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똑같은 것이 2개, 똑같은 것이 2개, 똑같은 것이 2개 있는 상황이 되니까, 2팩, 2팩, 2팩으로 나는 뭐 하겠다는 얘기야? 나누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답은 4번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자, 같은 느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볼게요. 서로 다른 4개의 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4개의 컴퓨터에 4개의 똑같은, 똑같은, 뭐하고 뭐를? 바꿀까? 키보드, 4개의 키보드하고 4개의 마우스가 있어. 연결하겠다는 얘기야, 연결. 컴퓨터가 4대가 있고, 키보드 4개, 마우스 4개 연결할 건데, 키보드를 마우스보다 먼저 연결했다, 먼저. 항상 이 말이 그거라고. 여기서 항상 뭐가 핵심이라고? 먼저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키보드를 4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A, B, C, D라고 이렇게 하세요. A, B, C, D라고. 그 다음에 마우스도 4개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마우스로 원래 스몰 A, B, C, D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얘도 그냥 A, B, C, D라 그래. 4개를 갖다가 이렇게. 그러면 A, B, C, A, B, C, D 똑같은 거 이렇게 몇 개? 8개를 갖다가 그냥 나열을 하겠다는 얘기야, 나는. 나열하는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A 만약에 뭐 D, 그 다음에 뭐랄까, C,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또 B, 그 다음에 뭐 D, 그 다음에 C. 뭐 이렇게 나열하는 중에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앞에 있는 A는 A 컴퓨터에다가 키보드를 연결해. A 컴퓨터, 키보드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앞에 있는 D는 D 컴퓨터, 키보드. 앞에 있는 C는 C 컴퓨터, 키보드 이렇게. 또 A는 A 컴퓨터의 마우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연결한다라는 거는 똑같이 그냥 놓고 나서 앞에 있는 A는 키보드 A, 뒤에 있는 A는
마우스 A 이렇게 보면 돼. 즉 A 컴퓨터에다가 당연히 뭐 A가 아니라 뭐 이렇게 C부터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C 컴퓨터 키보드 먼저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 뒤에 나와 있는 C는 C 컴퓨터 마우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어떤 대소관계, 네가 먼저, 네가 나중 이런 어떤 순서가 딱 정해져 있으면 같은 문자로 생각을 해버리시고 뒤에 있는 거를 갖다가 나중에 해야 되는 상황으로 뭐 하면 돼? 생각해버리시면 간단히 해결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 팩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이제 2520 얘가 답이고,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봐봐. 이게 이제 4개니까, 얘를 뭐 이렇게 A라고 보고, 얘를 이렇게 뭐 B라고, 이렇게 보고, 8팩을 한 다음에, 4팩,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서 와.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한 거는 뭐냐면 똑같은 게 4개, 똑같은 게 4개 이렇게 있다는 뜻이잖아, 그치? 근데 생각을 해봐. 순서를 지금 얘기한 거는 몇 개야? 그냥 키보드하고 마우스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는 A 컴퓨터를 먼저 하고 B 컴퓨터를 나중에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자, 키보드하고 마우스에 대해서 순서를 정해준 거지. 4개 컴퓨터에 대해서 뭐 A, B, C, D라고 하고 A 컴퓨터를 먼저 설치하고 B를 나중에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문제를 얘들아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준 게 컴퓨터를 우선순위를 정해줬느냐 아니면 키보드 마우스를 정해줬느냐에 따라 가지고 키보드 마우스를 지금 이렇게 해준 문제 같은 경우는 키보드와 마우스 두 개 관계의 순서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얘를 갖다가 만약에 4대 컴퓨터에서 뭐 A, B, C, D라고 해서 A, B, C, D 순서대로 하겠다. 키보드 마우스를 순서대로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가 돼야 되는 거니까 컴퓨터가 순서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있는 게 몇 개가 4개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이때는. 그러니까 뭐를 정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상황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34번 문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볼게요. 134번은 그냥 넘어갑시다. 조금 쉬우니까. 135번 한번 볼게요. 어느 회사원이 처리해야 될 업무는 A, B를 포함해서 A, B를 포함해서 모두 6가지가 이제 있다. 이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4가지 업무를 오늘 처리를 하려고 한다. A를 B보다 먼저 처리해야 되겠다. 이게 조금 몰라. 여러분들 또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정리하면 6가지 업무가 있고, 자, 6가지 업무가 있고, 이 중에서 A, B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4가지 업무를 오늘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A, B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뭐 1번, 2번, 3번, 4번 업무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A, B는 무조건 할 것이고 이 4개 중에서 당연히 4가지를 처리한다는 얘기는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겠다는 얘기니? 2가지를 더 내가 뽑겠다는 얘기잖아. 그 처리해야 될 거. 그게 당연히 뭐가 첫 번째 4시 2가에서 6가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자, 6가지가 된다는 뜻은 나는 1번, 2번을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 처리하기로 맘먹은 거는 A, B, 1번, 2번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를 B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는 뭐가 주어진 거야? 순서가 정해진 거잖아. 아예, 그치? 순서가 정해진 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똑같은 걸로 그냥 얘를 A라고 이렇게 보자는 얘기지. A라고 보고 나서 그냥 나열하고 뒤에 있는 A를 B라고 뭐 하면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4팩을 갖다가 2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럼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12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2개를 곱하니까 72가지라는 답이 뭐 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3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니네가 한번 풀어봐. 자, 이렇게 5명, 아이고, 이거요. A, B, C, D 5명을 포함한 7명의 학생이 다음 조건에 맞도록 세우겠다. A는 B보다 왼쪽에 세우고 C는 B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친구들이 몇 명이구나, 3명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럼 이 3명은 뭘로 보면 된다고? 같은 문자로 보면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맞게끔 누가 뭐 1번, 2번, 3번 그러면은 그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D는 뭐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A, B, C 3명은 뭐야? 같은 그냥 AA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니네는 뭐 한다는 얘기야? 이웃하지 않겠다 그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네를 이제 그 빼고 1번하고 2번 친구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먼저 뭐를 먼저 나열해 줍니까? 5명을 먼저 나열을 해주는 거지. 그쵸? 5명 나열하는 거는 바로 뭐가 되겠어? 5팩을 갖다가 여기 A가 3명이니까 3팩으로 나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곱하기 5명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D하고 E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몇 개? 6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6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찾아서 D하고 E가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 정도 문제는 이렇게 생각이 여러분이 좀 바로 나오실 수 있도록 연습을 조금 해주세요. 자, 다음 문제 138번. 138번, 139번 다 모의고사 기출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터프 문제들은 거의 다 모의고사 기출 나왔던 문제라 생각을 하시고 좀 꼼꼼하게 좀 문제 복습을 좀 해주세요. 자, 1개 본사와 5개 지사로 이루어진 어느 회사에서부터 이렇게 된다. 자, 본사에서 각 지사에 A, B, C, D 5명을 지사장으로 이제 발령을 할 건데 A가 B보다 먼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A보다 B가 먼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5명을 발령하는 경우 수를 구하라. 이런 거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B가 A보다 먼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A를 일단은 가에다가 발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 직접 카운트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런 거는 뭔가 규칙이 없으면은. 그러면 당연히 B는 A보다 뭐 해야 되니까 먼 쪽으로 가야 되니까 당연히 어디 가야 되겠어? 다나 라나 마 3군데 갈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가 갈 수 있는 곳은 3군데가 된다. 자, 가가 만약에 A가 나 지사로 간다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얘는 3군데가 된다. B라는 친구는 3군데를 갈 수 있다. 뭐 다라마 더 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다를 간다라고 하면 라마 2군데가 되겠고요. A가 라를 간다 그러면 1군데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A하고 B를 결정해 주는 게 이제 이러한 가지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몇 가지입니까? 9가지가 되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구야? C, D 얘네들은 뭐 아무데나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 3명을 세고에 아무렇게나 배열하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3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9, 6에 54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복습 좀 잘 좀 해주세요. 자, 139번. 자, 13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플 교과서에서도 했었던 똑같은 문제긴 하지만 한 번 더 복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펭귄이 3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곰돌이가 이렇게 4마리가 이렇게 있네요. 자, 같은 상자에 담겨있는 인형은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대로 진열한다. 그러니까 펭귄은 펭귄대로 이렇게 진열을 해야 되고, 곰은 곰대로 이렇게 진열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나 조건이 뭐냐면 A 상자에서 왼쪽에서 2번째 있는, 즉 이 펭귄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얘를 A1, 얘를 선생님은 A2라고 하고 얘를 A3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뭐 B1, 얘 B2, 얘 B3, 얘 B4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 상자 왼쪽에서 2번째니까 A2가 이런 얘기지. 두 번째 펭귄 뭐야? 얘가 상자 B의 왼쪽에서 두 번째 곰이니까 B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2가 B2보다 왼쪽이니까 이제 이렇게 앞쪽에 진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한 상황이 되도록 진열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A하고 B하고 누가 더 숫자가 많아? 일단 B가 숫자가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B는 일단 그냥 세팅을 해놓고 A들이 자리를 옮겨 다닌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B1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2가 이렇게 있고요. 배고프다. B3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4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핵심이 누구냐면은 A2라는 친구는 어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여기는 못 들어가잖아. 그치? B2보다는 앞에 와야 되니까. 즉, 첫 번째는 뭐냐면 A2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A2가. 그러니까 A2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 있고 여기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면 A2가 여기 들어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그러면 얘가 A2야. 그럼 A1은 무조건 어디야? A1은 뭐 여기밖에 안 되겠지. 그쵸? 왜 그러냐면은 A1, 2, 3는 또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A2 지정했고 A1은 무조건 붙박이고 그러면 A3만 뭐 하면 되겠어? 카운트 해주면 되겠지? A3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다 들어갈 수가 있겠지. A3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상황이라면 다섯 가지의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 문제도 이거 설명 들으니까 쉬운 거지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A2가 어디 들어가자? 여기 들어가자. 이러니 여기 들어가자. A2가. 그러면 자, A1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아닌 A1은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A3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자, A1 두 가지에 대해서 A3가 네 가지니까 8가지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A2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수를 따질 수가 있으니까 13가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자, 길찾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길찾기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을 좀 해줄 건데 객관식이 나오면 그냥 직접 나열하는 걸로 하시고 서술형은 직접 나열하는 걸로 하면은 선생님들이 아마 인정을 안 해주실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서술형이 나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카운트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직접 나열하는 것부터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140번 가지고 할게요. 직접 나열하는 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에서 B로 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직접 나열하는 거는 도착하는 곳에서 들어오는 길을 생각하면 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이렇게 A에서 B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최단거리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는 이렇게 우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려가거나 좌측으로 가는 건 뭐 하는 거야? 돌아가는 상황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자, 얘 입장에서는 무조건 한 군데겠지. 올라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한 군데가 되겠죠. 여기서 올라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는 거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결론적으로 A 입장에서 봤을 때 양쪽 뻗어 있는 길은 무조건 한 군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부터 한번 따지면은 여기는 자, 이쪽에서는 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쪽에서 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여기는 한 가지니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더해서 네 가지 이렇게 더해서 5가지 이렇게 더해서 6가지 이렇게 따지면 되겠지. 여기는 이렇게는 한 가지 이렇게는 두 가지니까 세 가지 즉 이렇게 자꾸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6가지 얘는 10가지 얘는 15가지 얘는 21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오는 길은 없잖아. 올라가는 길밖에 없으니까는 당연히 6가지가 되고 얘도 6가지가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16가지고 이렇게 더하면 31가지고 이렇게 더하면 52가지 얘는 22가지 얘는
세 가지에서 얘는 100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카운트 하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착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돼. 도착지 입장에서 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오는 거하고 여기서 오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두 가지까지를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니까 일단은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쪽들은 1로 깔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복잡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가 이거는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 이따 몇 개 더 해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서술형이 나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봅시다. 서술형이 나왔을 때는 A에서 이제 B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반드시 지나가는 길목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반드시 지나간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이 세 점 중에 한 점은 무조건 지나가야 돼. 이 세 점을 지나가지 않고는 B로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A에서 갈 때. 여기서도 얘를 지나가야 되고, 여기서도 얘나 얘를 지나가야 되고, 얘도 얘나 얘를 지나가야 되겠지. 이 세 점을 지나가지 않고는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세 점은 도대체 어떻게 찾냐? 진행 방향에 항상 이렇게 역방향이라고 보면 돼. 약간 뭐 90도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진행 방향에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적군이 밀고 온다. 여기다 바리케이트를 쳐야 될 거 아니야. 못 지나가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여기다가도 칠 수 있지 않나요? 여기다가도 칠 수 있지. 여기다가도 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칠 때와 선생님 여기다 칠 때 두 가지만 좀 비교를 한번 해주면 여기다가 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쳐도 큰 상관은 없는데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바리게이트 치는 게 제일 좋냐면 내가 가는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게 직사각형이 맞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서 여기 가는 길은 직사각형이 아니잖아. 그치? 가능하면 직사각형이 나오게끔 치는 게 제일 좋아. 그게 계산이 편해서 그래. 여기서까지는 직사각형이 맞죠? 얘는 직사각형 맞으니까 얘는 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치면 얘는 이거고 얘는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얘도 상관이 없지. 근데 이제 이 친구 때문에 조금 불편한 거야. 자,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나는 점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를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 점을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가는 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를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준을 잡는 점들은 항상 직사각형이 가능하면 나오게, 물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나올 수 있는 게 나오게 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보세요. 자, 얘를 선생님이 P라고 한번 해보고 얘를 Q라고 한번 해보고 얘를 R이라고 한번 해보면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지. A에서 P로 갔다가 R로 가는 경우, A에서 Q로 갔다가 R로 가는 경우, A에서 B, R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치? 즉 이렇게 가는 거를 A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는 거를 B라고 한번 해보면 A가 두 번, B가 두 번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B를 나열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여기가 4팩을 갖다가 2팩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하시고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이렇게 A가 3개, B가 2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얘는 5팩을 갖다가 3팩, 2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4팩, 2팩, 2팩은 6이 될 것이고 얘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60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A에서 Q로 간다. 하나, 둘, 셋. A 3개, B 하나니까 결론적으로 4팩을 갖다가 3팩으로 나누는 상황이 되겠지. A,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4가지가 될 것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A 2개, B가 3개 이렇게 보면 되겠지. A, B, B, B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러면 5팩을 3팩, 2팩이니까 얘는 10가지가 돼서 40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에서 R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은 얘는 이렇게 한 가지겠지. 여기까지는. 한 가지에다가 여기서 얘는 A가 하나, B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쵸? A가 하나, B가 네 개. 그러니까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갖다가 4로 나누니까 5 해서 5. 그래서 3개를 모두 더하면 답은 105가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일단 가림막 치는 거는 모든 문제 선생님이 다 쳐줄게. 연습해봐, 니네들이. 그렇게 가림막을 치시고 이렇게 가림막을 치면 일단 나는 A에서 P로 가고 P에서 B로 가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A에서 Q로 가고 Q에서 B로 가고 A에서 R로 가고 B에서 이렇게 가고. 이해되겠어요? 자, 연습해 볼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선생님이 이렇게 그 음수 물어보니까 서술형이 나온다고 했다면서 확통이. 그치? 서술형 나오면 이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학생들이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꼭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141번은 어디다가 이제 쳐야 되냐?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다가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한번 해보면 P에서 Q까지, 자,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이 있고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A에서 P까지는 하나, 둘, A 2개, B 2개니까 4팩을 2팩, 2팩 나누는 거가 되겠지. 그 다음에 P에서 B는 A가 2개, B가 하나니까 3팩, 2팩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곱하고 지우면 되고, A에서 Q는 얘가 이렇게 한 칸짜리일 때는 이렇게 두 칸, 두 칸이 아니고 세 칸, 한 칸, 뭐 네 칸, 한 칸 이럴 때는 계산 좀 빨리 하려면 하나, 둘, 셋, 넷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넷이면은 그냥 얘는 4야, 그냥 4. 왜 그러냐면 4팩을 3팩으로 얘는 무조건 한 칸이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칸짜리는 하나 둘 셋 넷이면 얘는 4가 되고 얘도 한 칸짜리잖아, 그치? 하나 둘 셋이니까 뭐가 돼? 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A, Q, B라는 거는 얘는 뭐가 되냐? 1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 P, B 같은 경우는 얘는 4팩, 2팩, 2팩이니까 6가지가 되고 얘는 마찬가지지. 하나, 둘, 셋이니까 3에서 18개. 그래서 30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자, 여기도 좀 볼게요. 142번. 얘는 그러면 어디다가 칠 거냐? 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치셔도 상관없고 여기다 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딱 한 곳만 이렇게 무너져 있잖아, 얘들아. 한 곳만 무너져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해요. 왜 그러냐면 A가 B까지 가는데 여기를 지나가는 방법은 딱 몇 가지밖에 없을까? 한 가지밖에 없어. 어떻게? 이렇게 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은 얘도 생각해야 되고 얘도 생각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곳만 이렇게 무너져 있는 곳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에서 한 개만 빼주면 됩니다. 그냥. 왜?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보시면 얘는 그냥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돼. 여기하고 여기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Q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A에서 P로 가서 P에서 B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A에서 Q로 가서 Q에서 이렇게 B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물론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죠. 근데 세 개나 잡아야 되잖아.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지. 알겠니? 그리고 여기 거 하나는 당연히 A에서 P로 갈 때 P에서 여기까지 갈 때 얘가 없으면 계산할 때 조금 복잡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칸짜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주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A에서 자, P로 갔다가 자, B로 한번 가보자.
A에서 P까지는 한 가지가 될 것이고요. P에서 B까지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니까 6팩을 갖다가 3팩, 3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와중에서 여기 지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게 몇 가지라고? 한 가지라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A에서 자 Q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은 얘는 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그래 안 그래?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만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니? 그래서 A에서 Q로 가는 방법은 하나, 두 개니까는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6팩을 갖다가 4팩, 2팩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하트 끝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 칸 무너진 쪽에 대해서는 있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만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훨씬 여러분이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볼게요. 다음 일단 쌤이 쭉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보시고 해보시고 안 되는 거 다시 영상 보시고 그렇게 연습하세요. 너 잠오냐? 자 여기서 A에서 B까지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A에서 B를 가는 데서 이렇게 가니까 여기하고 나는 여기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잡아주겠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P가 될 것이고 Q가 될 것이고 R이 되겠다. 자 그러면 A에서 R로 가서 B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쵸? 그 다음에 A에서 Q까지 가. 이만큼 가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가지가 있고요.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5가지니까 5가지에서 25가지가 있겠지. 여기 통과하는 방법 한 가지, 여기 통과하는 방법 25가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에서 이제 그 P까지 가는 방법은 잘 봐봐. 여기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없고 P라는 방법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와야 되는 거거든. 왜? 이런 방향이니까 내려가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 P라는 이 점으로 오기 위해서는 A가 여기까지만 도착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도착하면은 그냥 내려와 버리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자, 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4면 얘도 내려오는 것만 내가 계산할 거니까 4가지다 라고 보면 돼. A에서 P까지 오는 방법이. 그 다음 P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 여기가 지금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거나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이쪽 길이 없으니까 이 길밖에 없어. 그러면 뭐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따지면 돼. 자 봐봐. 얘를 갖다가 P1 얘를 갖다가 뭐 P2 얘를 갖다가 P3 이렇게 따지시면 훨씬 더 좀 깔끔하기는 해. A에서 P1까지 오고 P2까지 갔다가 P3까지 갔다가 B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러면 A에서 아까 말한 P1까지가 4가지가 되고 P1에서 P2는 한 가지고 얘도 한 가지고 여기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A에서 P2를 거쳐가지고 가는 방법도 몇 가지? 16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26가지하고 얘하고 더하니까 42가지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굳이 사실 뭐 이거를 해줄 필요는 없겠지. 근데 서술형을 이게 학교 이 부분 수업 나가니 안 나가니? 아직 안 나가니? 학교쌤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패턴을 좀 봐봐. 그래서 조금 뭔가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라고 하면은 큰 라인 잡아주고 사실 얘하고 얘는 뭐 큰 문제가 없잖아.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오는 길이 어차피 이만큼까지는 편하게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 일로만 와야 되는 거거든. 무조건 일로만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이만큼은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한 경로를 뭐 다 쓰라고 하면은 다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러한 요구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잡아주고 A에서 P까지,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이렇게만 쓰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144번. 144번은 뭐 별거 없어요. A에서 B까지 가는 거잖아. 그치?
A에서 B까지 가는 거니까 그냥 A에서 P까지 가고 P에서 B까지 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얘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145번 여기 보세요. 하나씩 비어 있는 거네. 자, 이런 경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A에서 얘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가야 되니까 대각선을 잡아주는데 이렇게 만약에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주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잡아주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세 개를. 그래서 P, Q, R로 잡아주셔서 A에서 P까지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 곱하기 P에서 B까지 1에서 4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실제로는 A에서 P까지 그러면은 A에서 P까지는 몇 가지가 되겠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6가지가 되겠지. 6 곱하기 하나, 둘, 셋이니까 3 해가지고 18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A에서 R까지 하나, 둘, 셋, 넷, 5이니까 5 곱하기 하나니까 1 해가지고 5가지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다 계산해 보시면은 9에다가 27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이거는 하루 날 잡아서 연습을 한번 다 풀어보세요. 꼼꼼하게.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오면 이게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직접 카운트하는 것보다 얘가 더 편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정확도 면에서는 사실은 직접 카운트가 좀 더 정확합니다. 왜냐면 내가 혹시라도 잘못 하나 빼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146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어떻게 잡아주면 되겠어? 당연히 여기 잡아주고, 여기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지. P, Q, R. 그러면 얘부터 한번 해보면 한 가지잖아, 얘는. 한 가지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면은 7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한 칸짜리는 무조건. 그래서 7가지 이렇게 되고, 얘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 곱하기. 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러니까는 5팩을 3팩, 2팩이잖아. 그치? 5팩, 3팩, 2팩도 여러분이 뭐 여러 번 하시면 10가지라는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40가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한 가지 곱하기 여기서도 한 가지 해가지고 1. 그래서 48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48번 문제를 좀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 잡아주고 여기 잡아주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네. 148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뭐 P, Q, R, S라고 하면 A에서 P로 가. 이건 한 가지잖아. 그래 안 그래? 한 가지고 얘는 무조건 위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밖에는 못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이제 P는 한 가지에서 이렇게 한 가지에서 여기까지도 한 가지고 여기서 따져주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이니까 5. 그래서 P는 5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Q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 곱하기. 얘는 하나, 둘, 셋, 넷, 5, 6. 6팩을 갖다가 4팩, 2팩 나누는 거잖아. 그치? 6팩, 4팩, 2팩은 15입니다. 1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60가지. 하나, 둘, 셋, 넷이니까는 얘는 4 곱하기. 하나, 둘, 하나, 얘도 뭐 똑같겠네요. 근데 얘는 이게 딱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기점으로 해가지고 좌우가 정확하게 뭐가 되고 있어? 대칭이 되고 있네. 그치? 이렇게 한번 그어보시면 이쪽이 좌우가 대칭이 되지. 그러면 Q를 지나는 방법이나 R을 지나는 방법은 어쨌든 뭐가 된다? 똑같고 P를 지나는 방법과 S를 지나는 방법은 똑같겠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5가 된다. 65, 65니까 130까지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149번은 얘는 이렇게 잡아줘야 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빵꾸 뚫린 곳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하고 여기를 잡아줘야 됩니다. 두 군데씩. 자, P,
Q, R, 그 다음에 뭐 X, Y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 어떻게 간다는 얘기냐면 A에서 P로 가서 X, A, P, X, P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왜 잡아줘야 되냐면 여기를 안 잡아주면 A에서 Q로 갔잖아. 그래 안 그래? Q로 가서 이렇게 해서 가려면 이렇게 카운터 하는 게 만약에 얘가 없으면 생각을 해보면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 카운트가 칸수가 지금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X를 잡아주면 A에서 Q, Q에서 X, 그 다음에 X에서 B 이렇게 가버리면은 가는 길이 깔끔하죠?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겠지. Q에서 그 다음에 A에서 R로 갔다가 R에서 Y로 갔다가 Y에서 B로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A, P, X 하나 여기서는 A, Q에서 X로 가는 방법, Y로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A, R, Y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정리해보면 자, 첫 번째 A에서 P로 갔다가 X로 갔다가 B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에서 자, Q로 갔다가 X로 갔다가 B로 갈 수 있고 Y로 갔다가 B로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에서 R로 갔다가 Y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 이렇게가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카운트 하는 거는 A, P는 뭐 여기는 한 가지 곱하기 한 가지 다 한 가지니까 얘는 그냥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AQ는 하나 둘 셋이니까는 세 가지 곱하기 이렇게 하시고 이 경우 더해가지고 3 곱해버리면 되겠지. Q에서 Y로 가는 방법은 이게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팩을 2팩, 2팩 나누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6이 되겠죠? 6.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Q에서 Y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고 한 가지니까 얘도 한 가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 6과 여기 1이니까 7, 3 얼마가 되는 거야? 21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에서 R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가 되고요. R에서 Y는 5팩을 3팩, 2팩이니까 10가지가 될 것이고 한 가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는 10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잠깐만. 20 하나. 여기서 이거 빼먹었다. 미안. A에서 R로 가면 X로 갔다가 B로 갈 수 있겠죠. A에서 R로 갔다가 X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이 자 A에서 R로 가서 X 거쳐서 이렇게 갈 수 있고 A에서 R로 가서 Y로 거쳐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A에서 R, 그 다음에 X, B는 AR, 그 다음에 R에서 X는 한 가지, X도 B도 한 가지니까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모두 더하시면 33가지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얘는 한 칸 한 칸씩인데 얘는 구멍이 뚫려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 잡아주시고 또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 이거를 안 잡아주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한 칸, 두 칸, 세 칸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 그치? 얘는 두 칸인데 한 칸이니까 서로 상황이 다르잖아. 상황이 다르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줘야만이 칸수 계산할 때 똑같이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49번 했고요. 넘어가 볼게요. 150번. 얘는 P를 지나서 이제 뭐 B 지점까지 가는 최단거리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그러면 이것도 A 지점에서 출발해서 P 지점을 지나서 B 지점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지나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이게 풀이 방법이 보세요. P를 가려면 무조건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거거든. 그치? 두 군데를.
A에서 이렇게 가서 P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서 P로 갈 수도 있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뭐 Q, 여기를 갖다가 이제 R로 이렇게 잡아주면 A에서 Q로 가는 방법은 A, Q, P, A, R, P 이렇게 이제 봐도 되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가 지금 딱 한 칸 한 칸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얘를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얘가 그냥 뭐니까 직사각형이 돼버리니까 좀 편하잖아. 계산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한 칸 한 칸 빠졌을 때는 이거를 그냥 뭐 하면 된다고? 1을 빼면 된다고.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기 지나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가 이 두 개를 뭐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상황적으로. 얘를 안 잡아주고 여기하고 여기를 뭐 Q 그 다음에 여기를 R 이렇게 해주셔도 뭐 상관없어요. A에서 Q까지 가는 방법은 뭐 3칸 2칸이니까 10가지가 되겠지. 5팩 3팩 2팩이니까. 그리고 얘는 한 가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니까 5팩이 돼야 되겠지. A에서 Q로 가는 방법 10가지 곱하기 Q에서 P로 가는 방법 1가지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방법 5가지 해가지고 얘는 50가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에서 R로 가는 방법은 일단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얘는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가지 곱하기 얘는 무조건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얘도 한 가지밖에 없겠지. 무조건 P를 지나가야 되니까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5가지 해가지고 20가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 그래서 50, 20 하니까 70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 얘기야.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그냥 이렇게 해서 얘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5, 6이잖아. 6팩을 갖다가 4팩, 2팩으로 계산하시고 빼기 뭐 한다고? 1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게 계산하셔도 어차피 A에서 P로 가는 방법은 이만큼이 채워지는 거니까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15인데 15에서 1 빼니까 14가 되고 여기다가 5가지가 되니까 답은 똑같이 70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칸 한 칸 이렇게 한 칸 한 칸 빠지는 거는 채운 다음에 그냥 직사각형 계산하고 빼기 1만 해주면 되니까 이런 방법이 훨씬 좀 더 편합니다. 자, 151번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지나가는데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갈 때 P 지점과 Q 지점 중 한 지점만 지나가는 거야.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거든. 한번 보자. P나 Q 한 지점만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냐? 첫 번째, A에서 P를 거쳐서 나는 B로 갈 거야. P를 거쳐서 B로 갈 거란 얘기야. 그런데 뭐 한다는 얘기야? A에서 얘를 만약에 지나면 여기는 안 지나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을 우리가 전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뭐를 빼면 되냐? A에서 P로 갔다가 Q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을 얘를 이건 조건에 맞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전체에서 얘를 뭐 해야 되는가? 빼면 그게 바로 뭐야? A에서 P만 거쳐서 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얘는 뭐 3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둘, 셋, 넷, 5, 6이니까 15 해가지고 45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45가지에서 A에서 P 3 곱하기 1가지 곱하기 얘는 뭐 4팩을 2팩, 2팩이니까 6가지 하면 18가지. 여기서 얘를 빼면은 그게 바로 몇 가지냐? 27가지야. 이 27가지가 뭐라고? P만 지나서 이제 가는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나는 Q만 지나서 가는 방법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럼 A에서 그냥 Q로 가. 그래서 B로 가.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거지. 얘를 뭐로 보자? 전체라고 보는 거고 A에서 Q로 가는 동안에 P를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에서 P로 갔다가
Q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는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이 경우를 뭐 한다? 뺀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이제 18가지가 될 것이고, 얘는 AS Q로 가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인데 3팩, 2팩이니까 이게 10가지 곱하기 얘는 6가지 해가지고 60. 60에서 18을 빼니까 얘는 뭐가 되니? 42가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42하고 얘 두 개를 더하면 69가지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반드시 한 곳만 지나간다 그러면 그냥 A에서 P까지 가서 이렇게 가는 거에서 A, P 이렇게 거쳐가는 방법을 빼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152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이제 형태긴 한데,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이 있고요. 이렇게 8개의 원이 외접해 있습니다. A에서 B까지 가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이게 좀 헷갈리잖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치? 헷갈리니까 어차피 뭐 이게 둥근 길이나 이런 길이나 결국에는 뭐 하겠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길들을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꿀게요. 이렇게 바꿔도 조금 복잡할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에서 얘들아, 얘를 조금 이렇게 세워보자. 얘는 조금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세우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세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이 3개니까 선생님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3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칸인데 이 다음 칸은 가운데 거에 맞물려서 또 3칸이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칸, 그 다음에 얘는 또 가운데 거에 맞물려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A에서 B까지 갈 거거든. 그러면 누구는 의미가 없겠어? 얘는 의미가 없겠지. 올라가면 당연히 최단거리가 아니니까 당연히 얘도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의미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기하고 여기를 P하고 Q로 잡아서 계산하면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상황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53번은 이렇게 별표 좀 쳐보세요. 교과서에 도전 문제 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문제냐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이렇게 있는데, 자, 수지는 A에서 B로, 슬기는 B에서 A로 간다는 얘기인데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한 명은 A에서 B로 가고, 그 다음에 B는 수지, 얘는 슬기, 수지는 뭐 이렇게, 슬기는 이렇게 이제 가겠다는 얘기지. 근데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전체에서 만나는 경우를 구해가지고 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게 그 경우수가 다 그래요. 확률도 마찬가지고, 뭐뭐 하지 않는다를 구하라 그러면 전체에서 그거 인경우를 사실은 빼야 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만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당연히 이런 데서는 만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죠. 왜 그러냐면 수지는 2칸밖에 안 갔는데 얘는 1칸, 2칸, 3칸, 4칸을 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같은 칸수거를 갔을 때 만날 거 아니야. 한 칸 가고 한 칸 가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만나는 건 아니고, 여기 라인에서 여기 하나, 둘, 셋, 4지점에서만 뭐 할 수 있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칸, 2칸, 3칸 갔을 때도 한 칸, 2칸, 3칸 이렇게 오면, 한 칸, 2칸, 3칸인데 한 칸, 2칸, 3칸 이렇게 오면 여기 점에서만 만날 수 있어. 다른 점들은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P, Q, R, S라고 한번 잡아보면, 일단은 전체는 그럼 뭐가 되냐? 전체에서 만나는 경우를 빼겠다는 얘기인데, 전체는 수지는 이제 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누는 거죠. 6팩을 3팩 3팩 나누면 그거는 바로 20가지가 됩니다. 6팩을 4팩 2팩 나누면은 15가지가 되고요. 어쨌든
수지가 가는 경우는 몇 가지냐? 20가지가 되는 거야. 6팩을 3팩, 3팩 나눠서. 그런데 당연히 뭐도 있어 얘들아? 슬기도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겠지. 즉 수지가 가는 경우 있고 슬기도 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수지가 가는 경우 20가지, 그 다음에 슬기가 가는 경우 20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400이 바로 뭐가 되냐?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만나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 P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한 가지겠지. 한 가지, 얘도 한 가지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수지가 P를 지나서, 수지가 A에서 P를 지나서 B로 가면은 만난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수지가 P를 지나서 가는 방법은 한 가지야. 수지가 가는 경우가 한 가지고, 슬기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니까 한 가지라서 한 가지 경우수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면 Q라는 점을 지나는 거는 이렇게 할게요. 자, P라든지 S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얘는 한 가지 곱하기 한 가지. 근데 PQ 2가지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2가지 경우수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Q하고 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똑같은 상황인 거는 인지가 되지. 수지가 먼저 Q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는 하나, 둘, 셋이니까 3 곱하기 3 이렇게 돼야 되겠지. 즉 3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야. 9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슬기도 여기를 가서 3 곱하기 3 하면은 여기서 만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 자, 여기 3은 자 수지가 어떻게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이고, 여기는 슬기가 B에서 Q로 갔다가 A로 가는 방법이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몇 가지가 되냐? 81가지가 되는데, Q도 R도 문제상에서 보면 뭐가 된다고 얘들아? 같은 상황이라고. 대칭관계니까.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162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P, Q, R, S 이 네 지점에서 얘네들이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합치면 164가지의 경우수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고, 400에서 164를 빼야 되니까 답은 236가지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이거 너 서술형이 안 나오면 그냥 숫자로 카운팅하면 간단하거든 사실은. 근데 서술형이 나오면 무조건 아까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방식대로 이런 식대로 해야 되니까 연습 좀 해가지고 오시고 38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고생했습니다.